자, Q3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근원과 같이 깊고 넓은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느끼는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탐구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40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 우주, 뭐라고 대답해야지? 잠깐만요. 이 우주 자체가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가 창조자인 거죠. 우주 자체가 창조적이고 우주 자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주를 신이라고 불러요.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으로는 신이 있고 우주를 창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신이 여기가 있고 우주를 여기다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이 있는데 자기 주변의 우주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여기가 있고 자기 주변의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도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 우주도 계속해서 예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 우주도 계속해서 예술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팽창을 떠나서 그 내부에서 계속 변해가요. 그 내부에서. 우리가 계절이 변해가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과 우주 속에 속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신이 만든 우주가 우리의 몸을 만들었다면 신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겠죠. 그 씨앗신, 뭐 복숭아나 복숭아로 생각하면 좋겠네. 대추나 복숭아. 그 씨앗과 같은 신이 있고 씨앗이 과육의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과육에서 우리 몸이 생겼고, 그 씨앗과 같은 신에서 우리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술가로서의 이 신과 우주가 크리에이터인데, 예술을 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본능이 예술가인 거죠. 예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화가들이 예술은 놀이라고 표현을 해요. 놀이.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뭐. 즉 신의 창조는 방향성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고, 전방위예요. 그래서 신의 놀이에는 선도 들어가고 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뭐 영화 뭐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선하게, 콘스탄틴 막 이런 영화, 이렇게 그 구마라고 하죠. 구마, 귀신 막 쫓아다니는 그런 그런 드라마들이 왜 가능하냐면,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도 있고요. 신이 전방위적으로 상상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창조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놀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좀 나빠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다, 그거는 신이 창조하는 방식인 거죠. 놀이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누구나다. 예를 들어서 나비는 나비만이 노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이 노는 방식이 있고, 저 호박농쿨은 또는 저 코스모스 꽃은 자기만이 노는 방식이 있겠죠. 즐기는 방식이, 바람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코스모스가 자기가 이파리를 이렇게 펼치거나 꽃잎을 펼칠 때 옆에 있는 애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마치 눈송이가 다르듯이 그 다름을 지금 뽐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우리한테 그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렇게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을 닮았기 때문에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그래서 예술가로서 느끼는 깨달음은 만물은 예술가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도 예술가고 우주도 예술가고 만물은 예술가다. 그래서 예술적인 본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예술가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느껴요. 네. 다음 질문 이어서 가죠. 얼마 네. 됐습니다. 자, 4번. 네, 4번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품을 구매 또는 소장하는 팬들과의 관계는 예술의 새로운 소통 방식처럼 보입니다. 예술가로서 단독의 길이 아니라 공동체, 공동의 목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 질문이 우리가 Q1 들어가기 전에 그거랑 또 통하네요. 규모의 경제학. 규모의 경제학이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규모의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작가가 서도 작가가 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직원 8명한테 월급을 주거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작가 중에서 물론 임시직이겠지만은 하지만 전시를 할 때마다 스텝을 데리고 다녀요. 저기 이대 교수 하다가 은퇴하신 조덕현 교수라고 있어요. 전시할 때마다 스텝이 3명에서 5명 정도 따라다녀요. 다 그 일당 주고 월급 줘야 되거든요. 한 명은 고정적으로 밑에서 도와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 고충을 잘 아는데 제 친구가 거기 스텝을 하고 있고 혼자서 조용히 화방에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돈이 적게 들고요. 캔버스로 넘어가면 종이보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설치 미술로 가게 되면은 거의 중소기업 정도가 돼야 돼요. 한 달에 한 2, 3천씩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데려간 스태프들의 체류비까지 자기가 다 써야 돼요. 3개월 동안 뉴욕에 머문다. 그럼 혼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4명의 그 3개월 생활비까지 내가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 보통 미술관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처음에는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뛰어난 예술을 하는지 미술관에서 어떻게 아냐고요. 몇 번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정도는. 그 3번 보여주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초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국의 데미안 호스트라던가 미국에 만약에 잭슨 폴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미 미술 시장이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영국하고 미국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 세계 미술 시장을 이끌어가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미술 시장, 전 세계 주식거래액의 1.7%예요.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규모가 2%가 예전에 2% 됐었거든요. 쪼그라들었어요. 1.7로. 이건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경제 방송을 보고 파악한 어떤 수치예요. 1.7%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미술 시장 100조 정도로 이래저래 60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0.3에서 0.5%예요. 1%가 안 돼요.
0. 많이 쳐주면 0.7.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1.7이잖아요. 거기서 1%가 또 빠져요. 미술 시장만 보면은 0.7%예요. 한국이. 그러면은 영국, 미국 이렇게 가버리면 거기는 몇십 프로일 거 아니에요. 몇십 프로의 시장을 이미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안 호스트가 왜 대학 졸업할 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전시 보러 오세요. 그러면 거기선 1단계 만에 미술 시장이 20, 30%랑 바로 접하게 돼요. 데미안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미국, 잭슨 폴록 당시에 미국의 그 시장은 지금 영국이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지금 훨씬 더 커졌지만 그때는 작았어도 20, 30%였을 거야, 아마 그때가. 잭슨 폴록 때가.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주류 미술 시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 방에. 그게 뭐냐면 선진국 프리미엄이에요. 선진국 프리미엄. 근데 한국은 0.7%의 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국 미술계 근래 2, 3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작가들이 서도도 이렇게 좀 조명받은 것도, 그 다음에 양혜규,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저랑 동창이잖아요. 서울대미대 동창인데. 양혜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목받는 거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 18년, 19년에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때 아미고님들한테 나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 좀 선불로 투자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절박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저 메인 시장으로 가야만 하는 운명이거든요. 왜냐면 약소국에 그것도 굉장히 미술 시장이 거의 0.7%다. 그때는 0.5%도 안 됐겠죠. 지금 그나마 커졌기 때문에 0.7%거든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15세 지학 때부터 40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이라던가 이게 미국 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도 미국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대학 다닐 때 미술대학 입구를 딱 들어가면 좌측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미술 잡지가 한 20종이 쫙 깔려 있어요. 미국 잡지가 많고 뭐 유럽 잡지도 좀 있고. 대학교 때 그런 거 쭉 보면서 컸잖아요. 그 공부를 해왔잖아요, 미술을. 그리고 주변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선후배들이. 게다가 저는 설치미술까지 했기 때문에 조석가 선배들하고도 친했거든요. 서울대, 주로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 그 중에서 유학 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서도 선배도 미국에서 처음에 마뉴먼트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유리판 올라간 거 있어요. 이게 마뉴먼트 작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단만 딱 올려놓은. 그래서 이 사회에 주도권을 쥔 세력이나 각광받는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초와 민중들이 밑에서 떠받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마뉴먼트 작업이었는데 그거 할 때도 제가 아는 서울대 조석과 선배가 그 밑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저는 스텝에 스텝으로 일을 해서 그거를 실리콘으로 폴리로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그 서도 선배가 뉴욕에서 그 작업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세계적인 작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도 선배도 물론 자기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서 지원받아서 그 수많은 월급을 줬겠죠. 그때 제가 잠깐 참여했는데 8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인력이 4명 정도 돼요. 그 뉴욕에서 또 일하는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1997년경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그것을 뉴욕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뉴욕에서. 근데 지금은 다행히 뉴욕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미술 컬렉터들이라든가 미술 시장이라든가 아트 페어들이 서울과 부산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때인 거죠. 그러면 제 예상보다 단계가 더 줄어들었고 제가 그 주류 미술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서 단계가 더 줄어들었고
그만큼 투입되어야 할 매몰 비용도 줄어들었겠죠. 자,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40년 동안 쭉 공부를 해보니, 미술 잡지를 꾸준히 봤는데, 그다지 제가 발견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 우주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식, 양자물리학, 평행우주 이런 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2006년도에 그 눈동자의 달을 딱 그렸을 때, 고양이 눈동자의 달을 그렸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술 잡지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언젠가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딱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2006년에 이미. 그러니까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 가지고는 그런 자신감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표현은 뭔가 애매해. 무슨 얘기냐면, 너가 정말 양자물리학의 그 다세계에서 평행우주를 표현했단 말이야?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의 달은 달라요. 맞아요. 나 그걸 의도했고, 당신 지금부터 한 40년간 연구를 해봐요. 이거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있는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40년간 했잖아요. 이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는데 40년간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유를 선택하면서. 질문이 뭐였지? 잠깐만. 그래서 지금 4번인가요? 5번인가요? 4번. 4번. 그래서, 이거, 현재 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한 10분이라도 나를 매달 한 50만 원씩만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500만 원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실도 얻고 재료비가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도와준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상당한 퍼센트, 10%면 10조예요. 매년 10조예요. 10%면. 왜냐면 매년 100조가 돌아가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커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점점점. 그냥 100조로 치자고요. 10%만 차지해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너가 뭐 구글이냐? 너가 뭐 대기업이냐? 10%를 차지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공장이다, 사다리를 만드는 공장이다,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차지하는 게 조금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정도 왔을 때 애플하고 삼성하고 뭐 화웨이하고 샤오미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20, 30%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스마트폰이니? 네가 어떻게 네가 10%를 차지해?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미술 세계는 더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어떤 화가가 이렇게 확 이렇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10%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한 해에 그 화가의 그림 거래액이 30%까지 가버려요. 30%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독일의 안젤름 키퍼라는 작가는 BMW의 매출액을 능가할 정도였어요. 자기 그림을 파는 게 BMW 회사에서 자동차 파는 수출액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있는 일을, 케이스를 알고 있고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딱 결합하니까, 와, 나한테 조금만 투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슈퍼부자가 되겠네. 왜? 나는 아끼지 않고 다 돌려줄 거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공시켜준 사람들에게 다 돌려줄 거고, 남는 게 있다면 그걸로 또 역시 기부를 하거나 환경운동에 쓰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저를 도와주신 분을 보답하는 데 더 많이 쓰겠죠. 최소한 50%는 보답하는 데 쓸 거고, 50%는 또 기부하고 또
환경운동하고, 그게 이제 홍익재물이죠. 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튜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나 사실 이제 강의 그만하고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 원래는 그림 미대 나온 화가예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화가를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그동안 10년간 강의를 들어왔는데 강의가 참 괜찮았어. 근데 원래 화가였다고? 근데 그림 그리고 싶다고? 내가 우리 애들 교육에 참 도움이 됐는데 좀 도와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나쁜 부류인데 그림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3년 내에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돈을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은 많이 참 이제 오래 기다리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미고님이라는 새로운 후원자 그룹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저절로 형성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마음을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이렇게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저에게 돈을 보낼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이랑 이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덕장님이 또 따로 정리하시겠지만, 어떻게 당신은 고리들 화가의 그 말들이 믿어졌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뷰하실 때. 근데 저는 제 내면에서 그 안젤름 키퍼의 사례와 제 그림이 가진 스토리와 컨텐츠로서의 그 우수성을 정말 아주 전율하듯이 느꼈거든요. 정말 그 미래를 본 듯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 30% 정도는 화본기통, 미술시장 전체가 그 미술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거래되는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전체 미술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 전체 포션의 30% 정도는 고리들 그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까지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죠. 그럴 만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자뻑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자뻑인지 아닌지는, 미술사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술사를 공부하고, 화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 어떤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나름 객관화해서 제가 자뻑한 거예요. 자뻑에 빠진 거지. 아주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이 다 됐나요? 4번에 대해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 다 된가요?